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 핵심으로 꼽히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서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등 여러 해양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대해서 K정책사용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문근식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방위산업청이 국내 최초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상세 설계와 건조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지스 구축함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쭉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려주셔야 돼요. 좀 머리 아픈 사업이라는 네. 걸 알고 계셨죠? 예, 함정을 건조하려면은 원래 개념 설계, 네,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함 건조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개념 설계라는 거는 자동차로 하면은 서브로 만들 것이야, 아니 전기차로 만들 건가 아하.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걸 차 종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고 개념 설계요. 그러니까 이제 예. 함정으로 하면은 이번에 구축함 만들 거야, 뭐 호위함 만들 거야. 네, 그다음 크기는 임무는 뭘 줄 거야 이런 것이 개념 설계 머리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 한 1년 정도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기본 설계를 해요. 개념 설계 왜 기본 설계 네,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설계를 하면 기본 설계는 쉽게 말하면 견적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이 몇 톤짜리 만들 거야? 크기 길이는 얼마 할 거야? 네. 그다음에 거기 추진 체계나 무장 어떤 걸 거야? 이런 걸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를 설계하려면 기본 여러 설계라고. 업체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이런 장비 집어넣는 업체 제작사 네. 다 모여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한 3년 정도 해요. 이게 3년 걸리는군요. 예. 근데 그거 끝나면은 이제 상세 설계 함 건조는 예. 그 기본 설계한 걸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내요. 도면을 만들고. 도면을 만들어야 그걸 보고 장비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그걸 도면 만들어서 장비를 어떤 순서로 집어넣을 건가, 탑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상세 설계 과정에 있고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업은 개념 설계가 끝나고 기본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상세 설계하면서 경쟁하면서 세계 1, 2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현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과당 경쟁을 했는데 두 회사가 업체가 과당 경쟁하다 보니까는 기본 설계할 때 이 경쟁하면서 HD 현대중공업에서 하나오션이 개념 설계한 거를 약간의 정보를 뺐어요. 아유, 그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인 처벌까지 받으면서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원래 기본 설계가 끝나면은 그 기본 설계한 업체가 상세 설계함 건조가 이게 이제 관례에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3년 동안 한 걸 다시 파가 다른 업체 가려면 그러네요. 리스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처벌을 받으면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해서 상세 설계함 건조 다시 경쟁을 했어요. 근데 그 경쟁하면서 처벌받은 점수가 한 벌점 한 1.2점 있었는데 1.2점. 이게 작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상세 설계 함 건조하면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오션이 된 거예요. 하나오션이 그래서 그거 때문에 0.6점 차로 그렇죠.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 KDDX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KDX 시리즈하고 이번에 건조될 KDDX 차이점이 뭔지 KDX 자, 영상을 좀 보고 네네네.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KDX 1, 2, 3 나가다가 KDDX로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KDX 시리즈들이 이제 전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갔던 부분인데 근데 KDDX는 KDX에서 적용했던 각종 무장이라든지 통합 마스터,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을 그냥 싸그리 국산화로 만들었다. 뼛속까지 국산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전투함 구축함이다.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기존의 KDX 시리즈가 해외 다른 나라 기술로 만들어졌다면 이번에 건조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이게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술 얘기하기 전에 KDDX 좀 어렵습니다. 어떤 군함인지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DX라는 코리안 디스트로이어 X는 익스페리먼털. 익스페리먼트는 시험적으로 만든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KDX는 1, 2, 3가 있는데 토탈 9척을 6척에다가 12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2척 KDX요. 네. 그래서 이제 KDX 1은 3,900톤짜리, 네. 그다음에 2는 4,300톤짜리, 네. 그다음에 3는
지금 5척을 만들었어요. 네. 5척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8,200톤짜리. 7,600톤짜리 3개, 8,200톤짜리 3개.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한국형 구축함. 예.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이 개선이 된 거예요. 예, KDX. 크기도 예. 커지고 예. 모장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KDX는 이 외국에서 장비를 사다가 탑재한 게 많아요. 네. 특히 KDX3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요? 잘 아는 이지스 구축함인데 예. 이거는 이지스 전투체계라는 걸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거군요. 이게 선가가 한 40% 돼요. 선가에. 예. 세종대왕 함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세종대왕함. 예. 세종대왕함, 서해유성룡함, 율곡이함. 율곡이함. 그다음에 예. 최근에 나온 거 정주대왕함하고 네. 다산 정영함인데 예. 이 배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최고로 대공방 능력이 우수하고 전투를 잘하는 배인데 네. 전투 체계가 미국에 사온 거예요. 선가의 40% 차지하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 사올 거야. 아. 우리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자.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주요 장비 추진 체계라든지 무장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내자. 예. 그래서 KDDX D를 하나 더 D 집어넣는데 하나는 뭔데요, 하나 더 그러면? 주면 그게 Next Generation을 상징하는 아, 거예요. 차기. D.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형 구축하면 여러 장비를 외국에 사다가 붙이고 떼고 뭐 이런 네. 작업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 거 완전히 그래서 KDX3까지는 국산화율이 한 80%. 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이제 건조할 거는 95%까지 올리자. KDDX는 95%다. 올리자. 아, 그러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이 KDX3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KDDX,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어떤 차이가 있는 차이에서 겁니까? 크기에서 차이 나죠. 어떤- KDX3는 7,600톤 어허. 그리고 8,200톤 이 세 척씩이 있고 더 작아진 요거는 건가요? 크기는 작아져요. 작아졌네요. 7,000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걸로 만들어내니까 그 크기는 좀 작으면서 수출까지 견인하자 이거예요. 수출까지. 아. 그다음에 이제 이 주요 전투체계가 이 KDX3는 미국에 사온 건데 이것도 우리가 국산으로 완전 대체하자. 레이더를 그다음에 국산으로 할 수 있다. 전투체계. 그다음에 예. 레이더도 미국 거 사오지 말고 우리 독자게 바라자.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에 이제 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수출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산화의 핵심 목적이죠, 이게. 그렇죠. 자, 이번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국산화가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산화가 왜 중요한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존의 배들은 장비값의 한 70% 정도가 다 무장 핵심 장비로 해외로 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돈을 남길 수 있는 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 국산화 이유가 있나요? 국산화를 시킨다는 게 단순히 내수 경제 살리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게끔 하는 그게 핵심입니다. 해외 협회도 조금이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엔지니어 파견하고 우리나라로 보내라, 떼가지고 보내라. 그럼 수리해서 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메이저한 문제인지 마이너한지 모르는 상태고 뭐 사실 온수 가해기가 사실 그런 핵심이나 이런 장비는 아닌데 그거를 그냥 그 좀 문제 생겼다고 떼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최소 반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이면 반나절이면 바로 수리가 가능한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부품 국산은 꼭 해야 돼요. 저희의 사명이에요. 이 부품 국산화 하니까 로열티 안 내고 또 부품 수리에도 이점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밖에도 국산화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잘 설명했네. 조금 예.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 이 7조 8천억이 우리 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 돈으로. 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한다. 예.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쟁이 저기 설명 안 한 것 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혹시나 장비를 전쟁이 사와야 되는데 안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오래 걸려요. 아. 그다음에 저기서 중요한 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작전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전투제기 같은 건 미국 사람이 와서 고쳐줘야 돼. 아, 미국 사람 네. 안 오면 뭐 합니까? 올 때까지는 손 못 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바로 와서 그렇죠. 금방 해결하죠. 바로. 이런 것. 그다음에 또 하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언제까지 사올 거야. 돈 내가 세금 많이 냈는데 이제 만들어서 좀 팔아. 팔릴 때도 미국에 시비 안 걸었어. 수출, 우리 거 수출도 수출하는 왔어요. 거는 그렇죠. 로열티 낼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국민 경제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강점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투함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무장 체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강해진 거는 맞아요? 공격 방어?
이제 이지스 전투함, 예. 오리지널 이지스 전투함보다는 강해지지는 않았어요. 안 강해졌어요? 그러나 작지만 대등한 이런 성능을 보여주는데 조금 작지만 예. 대등하다. 예, 첫째는 통합 마스트. 이제 우리 그 군함 보면은 가운데 보면 막 안테나도 있고 네이다 이렇게 돌아가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한 군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덜너덜 있으면은 상대 네이다 잘 걸려요. 그다음에 이제 하중도 있고 불안하기도. 그런데 한 군데 집어넣으면은 설계를 하면 상대 네이다파고 와서 그걸 비껴나가게 이렇게 스텔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신 체계, 그다음에 통합 전투 체계가 전기 체계, 예. 통합 전기 추진 체계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발전기나 디젤 엔진을 돌려가서 그거를 바로 프로펠러 연결해서 추진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진동도 많고 시끄러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디젤 엔진 가스 터빈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PMS 전력 관리 체계라고 해서 거기다 보내면은 거기서 나눠주는 거예요. 추진 네. 체계로 나눠주고 어허. 전투 체계나 장비에 나눠주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 전등기를 돌려서 추진하게 해요. 그럼 예. 추진 전등은 조용하거든. 소음이 작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장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값비싼 그 미사일 말고 저가 무인기 뭐 이런 거 뭐 또 무인 수상정 이런 걸로 무차별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대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렇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요즘 무인기 저가로 오는 것들은 육군에는 드론 이런 거 미리 판단해서 예. 이 레이더도 다층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작은 건 작은 걸로 이제 대응하고 이런 네. 시스템. 그러니까 요즘에는 AI가 없으면은 무기가 발달할 수 없어요. 다 AI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사전 판단하고 먼저 보고 먼저 떨어뜨리고 네. 이런 걸 하려면 AI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드론이 좀 대세기 때문에 그거를 막 포로 쏴가지고 미사일로 쏴가지고 잡을 수 없잖아요. 드론 못 잡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강한 레이저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광 이런 것도 싫고 어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전력이 많이 필요해. 전력이 AI를 돌리려면. 그렇죠. 그래서 통합 전기 주인 체계를 적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투 체계는 완전히 미국 거하고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데. 우리 만들어내려고. 우리 기술로 한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개별 성능도 중요하지만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트워크란 말이 안 들어가면 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신, 그다음 레이더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가지고 종합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전투 체계 성능이 뛰어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5G 통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해가지고 신속하게. 가장 이 빠른 시간 내에 성조원까지 다 이 연결해가지고 네. 이렇게 판단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이 모형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네. 디지털 트윈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다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 배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시행착오로 완전히 줄이는 거죠. 줄이겠죠. 그 디지털 트윈 같은 건 우리가 미국이 좋은 기술자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야, 정말 앞서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잘한다. 자, 결국 2032년도에 선도함이 만들어지고요. 2036년까지 6척이 우리 해군의 전력화가 될 계획인데요.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도함 한 척보다는 구축되는 후속함이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 배를 지금 예. 방위사업청에서 아무튼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데 네. 이 사업이 한 2년 반에서 3년 지연됐어요. 그러면서 원가가 올라가고 원자재값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어요. 네.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명품을 만들어야 돼, 명품을. 명품. 명품을 만들어 수출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잘 보전을 해줘야 돼요. 지금 어떤 배는 그 2년 반, 3년 지연되면서 이 장비 가격이 44에서 56%가 올라버린 거예요. 네. 반절이 오르면은 누가 장비를 납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 이거 못 팔아도 그러니까요. 기업이라는 건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말에 이제 불용액이 이제 생기잖아요. 방위사청 이런 데서 그러면 모아가지고 이건 국가 전략사업 성격으로 가야 된다. 여기를 일단 많이 집어넣어줘야. 처음에 이제 초도금을 좀 많이 주자. 원래 돈을, 초도금이 예. 20%, 중도금 50%, 나머지 30% 이렇게 가는데 먼저 많이 주자. 그래서 이 여러 업체들이 선투자를 한 거예요. 이걸 보전해 줘야 돼요. 예. 그래야
양질의 배를 만들고 장비를 만들어 수출하지 그렇지 않고 막 쥐어짜면 야 선가 이거야 여기서 다 아껴 하면은 이건 불량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잘 하면은 이것만 잘 사업 관리를 하면은 정말 우리 자주곡방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이제 안 사와도 되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팔을 수 있다. 팔으면은 이제 이 조만간에 전투함에서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시작은 우리나라 해양안보뿐만 아니라 K방산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KDDX 6척이 완료가 되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배인 거죠. 구축함 같이 비싼 배를 대부분 자국에서 건조를 하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근데 그 핵심 부품하고 핵심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다 국산화 시켜가지고 컴팩트하게 딱 진짜 만들어 놓으면 고급 호위함급 금액으로 이지스 기능을 갖고 있는 배를 가질 수 있네? 이거는 뭐 경쟁 상대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K방산이 이미 육상이나 K9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정받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제일 덩치 큰 함정, 지구의 가장 많은 면적을 가져가고 있는 바다를 지배하는 함정의 K방산 시대를 여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셨는데 이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 이 함정의 K방산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은데요. 실제로 태국의 차기 호위함 사업, 우리 업체가 많이 거론이 된다면서요. 태국은 2018년에도 우리가 호위함 하나 팔았어요. 하나 팔았습니까? 팔았는데 이게 굉장히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뭐 왕족들이 좋아한다,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왕국이잖아요, 태국이. 이번에 이제 또 이제 호위함을 한 척 지금 거의 지금 협상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군함은 서로 호환성이 있어요. 먼저 사온 것 네. 다시 다른 그 모델을 사면은 이중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 그래서 이제 추가 협상을 하면은 4조 원 정도의 이제 이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엊그저께 뭐 그 외부 차관도 왔다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만약에 결정이 나가서 된다 그러면 막 들뜨는데요. 만약 우리 업체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지금 군함 시장이 이제 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된 게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이란의 거의 해상력을 해군력을 뭐 격파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그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뭐 위에 이런 데서도 지금 함정을 살려고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 문을 열어주면은 이제 옆에서 이제 경쟁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은 또 손을 벌리겠죠. 또 어느 나라에 팔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추진 중인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필리핀은 계속 사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에도 페루, 칠레 이런 데서도 HD 현대중공업하고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국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현대하고 하나오션하고 싸우지 말고 해외 나가서는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한쪽이 강하면 살짝 물려주고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냥 우리 사실상 군함 건조에서 1, 2 존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전에 기대하시는 대로 많은 함정을 팔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KDDX 같은 경우는 만들기만 하면은 정말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문근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TV